실제로 풍산의 방산부문 수출액의 비중은 2022년 말에 21.70%로 전년 대비 7.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오늘 풍산 2부에서는 기업의 기본 개요와 실적, 그리고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1968년 10월 설립된 풍산홀딩스로부터 2008년 7월 1일 인적 분할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풍산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류진 회장이 풍산홀딩스의 지분 36.15%를 차지하면서 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풍산홀딩스가 풍산 38%, 풍산특수금속 95%, 풍산메탈서비스와 풍산화동양행 100%를 차지하면서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그 밑에 12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P&T는 돈 관련 제품의 가공 및 제조를 하고 있으며 풍산 F&S는 탄약 부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LIG 넥슨과 합작하여서 설립된 LIG 풍산 프로테크에서는 무기용 로켓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9개의 해외 법인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는 38%의 지분을 가진 풍산홀딩스이고요. 그 밖에는 회사 임원진이 소액의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8.95%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진 현황인데요. 류진 회장을 필두로 박우동 사장, 황세영 부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보수정당 집권 시절에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사회 이사진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류진 회장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풍산의 영업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2조 4,513억 원으로 저점을 찍었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2년 4조 3,730억 원으로 4년 만에 매출액이 78.39%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이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 411억 원으로 저점을 찍었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3,141억 원을 달성하며 3년 만에 663.50%나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2,4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로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바로 구리 가격 때문인데요. 구리 실적과 풍산의 분기별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 상반기부터 구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매출액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가 찾아왔고 이로 인해서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을 야기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 자체가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죠. 풍산은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제품 가격에 정가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2020년부터 풍산의 매출액은 상승하게 되었죠. 문제는 2022년 상반기부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0.25%였던 기준금리를 4.75%까지 올리면서 달러 강세가 시작되었고요. 이에 따라 구리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구리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취득 원가보다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 즉 비용의 가산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풍산의 영업이익이 40억원가량 줄어들게 되었죠. 또 보통 구리를 매입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리고 납품을 하는 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구리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 전에 비싸게 주고 산 구리로 만든 제품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메탈 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풍산의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동사업 부문은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순이익률이 2.03%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풍산은 현재 신동사업의 낮아진 수익성을 방산사업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방산사업의 순이익률이 무려 14.92%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신동사업이 77.3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산사업의 비중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비중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방산사업이 전체 6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사업이 풍산의 수익성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탄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155mm 포탄을 비롯한 각종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의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풍산의 방산 부문 수출액의 비중은 2022년 말에 21.70%로 전년 대비 7.12%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약 1,500억 원가량 상승을 하였죠. 대한민국 정부와 일정 마진을 보장받는 방식의 계약을 하는 내수 매출 비중보다 미국, 사우디 등으로 수출하는 것이 수익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수출이 증가할수록 방산 사업의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레드버티컬에서 추정하기로는 전쟁이 앞으로 1년간 지속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07만 발의 155mm 포탄 재고를 다시 채운다는 가정하에 1년에 약 1조 8,200억 원가량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5mm 포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 설비를 증가하기에는 1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덩달아 지금 포탄의 가격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바닥난 미국의 무기고는 누가 채우게 될까? 그리고 이전 풍산 일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풍산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풍산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리스크로는 풍산홀딩스의 내부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거래 비중 규제 기준을 30%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산의 모회사 풍산홀딩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22년 3분기 말에 59.44%로 규제 기준을 아득히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공정위에서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에서만 공시 의무를 지우고 있어 풍산홀딩스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오너 일가의 풍산홀딩스 지분율이 46% 이상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의 상당 부분이 유진 회장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정이 타겟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만 이따금 한 번씩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가 자금줄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는 순운전 자본 증가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순운전 자본이란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자산 빼기 매입 채무를 뜻하는데요. 순운전 자본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현금이 많이 묶여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2020년부터 구리 가격이 급증하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 때문에 풍산의 순운전 자본은 2020년 말 1조 863억 원에서 2022년 2분기 말에 1조 7,876억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차입금도 2020년 말 7,557억 원에서 2022년 2분기 말에 1조 2,126억 원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구리 가격 하락과 함께 2022년 말 재고자산이 1,100억 원가량 하락하면서 순운전 자본 부담이 줄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차입금도 1조 41억 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다시 구리 가격이 전처럼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실적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유동성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풍산의 기업 개요, 실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러우 전쟁으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수익성이 낮은 포탄이나 장갑차, 탱크 등의 무기보다는 저기 우주, 그리고 항공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기 공급에 부족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K방산이 채워나가고 있죠. 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풍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실적을 올해 한 해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